안녕하십니까. LG전자 이종훈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좀 소개해드릴 예정은 제가 구매센터에 구매 DX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매 DX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떠오르는 게 매출 정보나 어떤 저희의 그런 데이터, 매출이나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전략 구매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시각화해가지고 태블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DX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DX에 관심이 평소에 많았었고, 그래서 DX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상태고요. 사실 이런 구매 같은 도메인 조직에 가다 보니까 DX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전파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태블로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좁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로 좀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발표 자료는 태블로 기능 중에 대부분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토리 기능이라 그래서 제가 좀 즐겨 쓰는 건데, 저희 C레벨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쨌든 시스템적인 내용들을 PPT처럼 이용해서 하나의 클릭으로 넘어가면서 스토리라인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구매 데이터가 실제로 보안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좀 축소한 부분도 있고 좀 이미지를 좀 처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 예를 들면 그 복잡한 공급망 이슈,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 shipping까지 이루어지는 4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더 크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팹리스나 그 파운드리들 나누면 전공정도 또 나눠지겠지만, 실제로 공급망 구조에서는 4가지 구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문을 바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재고가 있다면 바로 나오겠지만, 생산되어 있는 재고가 없다면 특정 기간 동안은 생산 로직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리드 타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수요 공급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 겪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수요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는데, 실제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량들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급 이슈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정치나 경제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봉쇄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물류가 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공급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 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건 저희가 실제 저희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 N티어 기준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을 도식화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식화를 한 후에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 테스트, shipping까지 해서 모든 공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샘플로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요. 요 샘플로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부품들이 기본적인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공정 플로우들이 연동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시면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테스트로, 테스트에서 shipping으로 가는 공정 플로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일부 니즈가 있는 것들은 화살표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태블로 구조상 2차원을 좀 하게 되면 구현하는 것들이 조금 복잡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해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각 공정별로, 부품별로 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음 분석을 한 거는 리스크 관리에서 노드 관리를 조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모든 부품이 시작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어떤 부품을 커머더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건 베트남에서 시작해서 차이나의 상하이를 통해서 상하이에서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는, 즉 1대1대1 노드 구조를 가지니까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품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식화해서 볼 수 있게끔 담당자들이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기존과 다르게 1대 N대 1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차이나와 싱가폴, 타이완을 거치고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동일하게 거친 후에 shipping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 한 지역이 봉쇄가 되더라도 프런트나 shipping이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더라도 부품 수급을 공급을 받는 데는 리스크가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품에 대한 관리보다는 아까 같이 1대1대1 관리를 어떻게 N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그럼 그 지역을 거치는 부품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실제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자연재해나 경지 정체 영향에 따를 때 이쪽에 보시게 되면 나라별로 구분이 되고 있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성이나 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한 단계 들어가는 거를 전처리를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품들이 어떻게 지나게 되면 그 한 곳이라도 나라를 지나게 되면 그 나라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거랑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성이나 주는 좀 뺐고요. 기본적으로 각 우리 부품이 공급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를 도식화를 해주고 그 나라들에서 부품들을 오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함으로써 일단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이 어디를 거치는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나를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테스트든 쉬핑이든 어느 한 부품이라도 그 지역을 거치게 되면 그 부품을 저희가 구분을 해주고 그 부품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할 때는 한 나라만 선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나라를 하나 선택하는 거는 심플하게 저희가 대시보드의 액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니즈에 의해서 보니까 어떤 봉쇄가 일어났을 때는 여러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멀티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멀티로 선택하는 것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건식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기존에는 하나의 값을 받았다면 지금 리스트 형태로 받도록 구현을 해서 이 마찬가지로 일본과 타이완을 거치게 되는 부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이때도 재팬을 프론트엔드로 거치면 여기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로 거치거나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담당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컨셉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워낙에 부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는 대시보드보다는 또 담당자들은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시보드로 꾸밀 때는 이 각각의 대시보드 하나가 엑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합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넣었고요.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필터들을 여러 개 만들어 줌으로써 담당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필터를 적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품이나 어떤 지역 같은 것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도 기반의 실제 예를 하나 저희가 쓰고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텐진에서 어떤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봉쇄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나를 딱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성 정보, 저희가 부품을 가지고 오는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텐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텐진의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어떤 부품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다양한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거는 원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품, 얼마나 프론트엔드에서 얼마나 많은 부품을 사고 있고 이런 연관이 있는지들을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품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업체와 연락을 해서 뭔가 재고를 확보하거나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 기반의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아웃풋을 이렇게 4개가 나오면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따로 또 출력을 해줌으로써 담당자가 빠르게 캐치업을 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게 됐습니다. 사실 컨셉은 대시보드를 가지고 엑셀을 만드는 건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담당자들은 엑셀이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제공을 해줌으로써 담당자들이 어쨌든 시스템에 들어와서 뭔가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스템에 접속해서 쓰는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요건 좀 다 블라인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지도 기반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나 하고 있냐면, 지진이 발생을 하면 어떤 커머더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 이벤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알람 기능을 좀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발생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는 이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이 지진이 발생했고, 그 관련된 것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담당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고 담당자들이 최소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리드타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PO를 내고 발주를 한 후에 부품이 납품을 받을 때까지, 스케줄 데이트를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을 통계를 내서 우리가 어떤 리드타임의 변화를 한번 보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리드타임에 신호등을 두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걸 신호등으로 처리를 하고 이상치를 볼 수 있게끔 뭐 하고 추세선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부품이 들어오고 입고되는 데까지의 리드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PO를 받더라도 저희가 여러 PO가 여러 개 커머더티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게 평균이 되거나 퍼센테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퍼센테일로 한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가중치를 둬서 실제로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입고되는 거 양에 따라서 어쨌든 변화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서 요 평균치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쨌든 캐치업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 리드타임을 시각화하는 부분을 넣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 플랍 같은 경우에는 어떤 PO들이 박스 플랍 밖으로 튀게 되면 그 부분이 이상치가 발생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부품은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저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말 그대로 추세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 베이스로 가지고 트렌드를 그려봐서 어떤 커머디티 부품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는지를 봄으로써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이상치가 생기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워터폴이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수요 공급 문제 중에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워터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 수량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재고가 남아있던 부품도 있을 거고 그다음 업체가 공급을 해주는 수량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이나믹하게 처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처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받아오는 정보들이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수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게 월 단위, 주 단위로 변동이 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변동량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또 보고 이상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대시보드를 시트를 겹쳐 보이게 해야 돼서 이것처럼 동일한 대시보드 안에 위크하고 먼스를 넣음으로써 담당자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측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걸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처음에 태블로를 접했던 거는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현재 팀이 R&D가 아니고 넌 R&D 조직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원을 받는 것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데브 옵스 엔지니어처럼 데이터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모델링을 하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또 있어서 GCP를 또 공부를 해서 또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하면서 이제 넌 R&D와 R&D 차이를 가장 느꼈던 거는 어쨌든 시각화를 해 줌으로써 그 넌 R&D의 도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이 맞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DX가 어쨌든 다가가려면. 그래서 DX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각화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태블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부분은 태블로를 시각화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태블로를 시각화를 하려고 보니까 태블로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기존에는 샤인이나 디장고를 어떻게든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태블로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엄청 적어지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엄청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각 담당자들한테 공유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태블로를 계속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이,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이게 구매 데이터고 구매 정보다 보니까 사실 오픈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서도 조금 이게 사실 시각화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시각화가 하느냐인데, 이게 구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사실 센싱이 목적이거든요. 시각화를 해서 어떻게 센싱을 해서 어떻게 담당자한테 알려줘서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이슈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가 목적이었고요. 사실 기존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일본의 지진이 났을 때도 문제가 생겼지만 그때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담당자들이 전화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구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주머니 속에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여러 사람, 나중에 어떤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있어도 이 사람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DX 과제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오픈해서 꺼내서 노하우를 남들한테 줄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거의 1년 동안 저거를 했고요. 저 엔티어 서플라이 체인부터 그 중간 과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중국에 전력난 문제가 났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식화해야 될까에 대한 과정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도 좀 뺐고, 사실 또 아시겠지만 MI나 이런 우리가 시장 정보들을 또 보거든요. 지금 주식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가진다면 소비자 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경기가 엄청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도 구매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센싱 부분에 반도체 수요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녹여져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아까 리드타임 보여드린 부분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예측을 적용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갈 건지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통해서 100% 맞지는 않지만, MI도 어떻게 보면 100% 맞지 않으니까 저희도 또 하나의 LG만의 MI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걸 이렇게 태블로를 통해서 시각화함으로써 그런 담당자들한테 또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해 나가고 싶은 거는 태블로의 시각화를 가지고 보다 담당자들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시각해서, 아까 저 오전부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데이터 그 리포트를 만드시는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들이 태블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저희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